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지금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들이 이제 우리 집 사야 돼.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강남 3구가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서 기준금리까지 이제 한번 내리게 되면 또 저는 더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난 집에 더 불이 많이 붙지 않을까 좀.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다른 데서 또 방송 하나 하하, 하고 왔죠. 오늘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예쁘게 하고 오신 소장님이 한 주간의 주택시장 통계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2월 3주차 부동산은 통계인데요. 서울이 이제 팽팽한 균형을 깼습니다. 계속 0.02%, 설 전에는 0%, 네. 4주 연속 0% 보합이었고요. 설 지나고 0.02%가 2주 연속 진행이 됐는데 2월 3주차 보니까 0.06%. 껑충 뛰었죠. 네. 0.04%포인트나 뛰었는데 서울 전체가 모두 다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역시나 강남 3구가 문제였습니다. 송파구가 저는 깜짝 놀랐네요. 지난주가 0.14%였는데요. 0.36%. 0.36이요? 주간 상승률이? 0.36%면요. 우리 작년 7월 네. 막 거래량 늘어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단계로 보는 게 0.1이면 과열, 그렇죠. 0.2면 급등, 0.3 이상 주간 상승률이 나오면 폭등이라고 부르는 지금 숫자잖아요. 폭등이 나왔죠. 작년 7월 정도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강남은 0.27%. 강남도 뭐 폭등이고요. 네. 서초구는 0.18%니까 강남 3구가 지금 다 토지거래가구역 영향으로 난리도 아닌 게 이제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아요? 서울 안에서? 여기만 그렇습니다. 네. 여기만 그렇고요. 도봉구는 마이너스 0.04%, 용산도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0.02%. 거의 우리 보합이고. 보통 강남 3구, 용산구가 네.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거기서 용산구는 0.0인데 강남 3구가 이렇게 뛰고 있다는 얘기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큰 영향을 좀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권 지역들도 인천은 마이너스 0.06, 경기도는 마이너스 0.04니까 강남 3구만 지금 뭐 후끈 달아오르는 한여름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겨울이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노도강 지역에 임장을 갔다 왔는데 네. 부동산 몇 군데 돌아보니까 이게 사려는 사람도 없죠. 팔려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팔려는 분은 왜 없을까요? 했더니 가격이 그 본인들이 구입하셨을 때보다 한 30% 이상 빠져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손해보고 팔 수는 이 돈에 없는 팔 거니까요. 수는 없다 해서 그럼요. 매물이 오히려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은 서울 안에서 완전히 초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는 대출에 대한 어떤 은행의 대출 태도도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내리긴 했습니다. 0.25%포인트 25bp 내려서 이제 2.7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실제로 대출금리가 내리느냐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인데 우리는 다 예상은 했었잖아요. 1월에 동결이 됐었고 2월에 이번에 안 내리면 앞으로도 내리기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대출금리가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강남 3구 분위기를 보니까 대출금리 쉽게 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금융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은행들 가산금리를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는데 안 내리는 것 같다. 그렇죠. 예대 마진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했죠. 네.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야당 대표도 이제 불러서 뭐 금리 얘기도 그렇죠. 했는데 원래 내려가는 게 이제 정상이긴 합니다.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사실 좀 그랬잖아요. 약간 용납을 해줬잖아요. 뭐 집값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금감원장이 불러서 좀 관리 좀 하라라고 하니까 가산금리 올리고 우대금리 내려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올라갔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렇게 역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저는 올해 한 3% 중반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심리 효과인데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지금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들이 뭐 이제 우리 집 사야 돼. 뭐 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강남 3구가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서 기준금리까지 이제 한번 내리게 되면 또 저는 더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난 집에 더 불이 많이 붙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좀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3구는 평균 거래가가 한 8%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사실 예상을 했던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보면은 여러 군데를 다 같이 해제를 했는데 유독 조금 더 올라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차이는 왜 발생을 합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물론 대치동도 올라가고 지금 반포 쪽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만 이제 잠실이 좀 많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통계를 보게 되면 해제가 되고 12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실거래를 조사한 내역을 보게 되면 24억 5,139만 원. 와. 해제 전에는 22억 6,969만 원이니까 8% 정도. 이게 평균 가격이라는 평균입니다. 얘기죠. 평균이 이렇게 나왔고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있잖아요. 22개 구, 나머지 구들은 오히려 2.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하락이긴 한데요. 이게 영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출 규제도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트럼프 또 불확실성이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집주인들은 강남 쪽의 집주인들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잠실 쪽이 좀 문제인데 잠실이 우리 열심히 노력하시는 네. 분들 뭐 전문직이라든지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부부가 맞벌이해서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제 잠실이잖아요. 근데 이 잠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 갈 수 없는 지역. 뭐 한편에서는 이제 잠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3구라는 말 좀 빼라. 그냥 강남이지 무슨 또 강남 3구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좀 충만해져 있는 상태인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에 국토부에서 또 뭔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강동구에 어쨌든 대단지들이 있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그 잠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꽤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현장 다녀왔죠. 어제 네. 다녀왔습니다. 어제 두 군데 갔다 왔는데요. 이제 잠실은 알겠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최근 호가는 한 33억까지 부르더라고요. 거래는 뭐 30억 이상 또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아. 강남 3구에서 이제 그칠 것이냐. 옆으로 이제 전이가 될 것이냐가 이제 우리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로 옆 동네 신천동의 파크리오 네. 다녀왔고요. 강동구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임장하고 왔는데요. 파크리오도 뭐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 26억 3천만 원 전용 8사가 이전 가격이 25억 7천만 원이니까 좀 살짝 더 올라간 내역이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문의도 좀 많고 실제로 거래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분위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이 잠실 리센츠 엘스로 갔다가 발길을 돌려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드롤은 파크리오로 가자라고 해서 주변 지역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강동구가 궁금했거든요. 그 인근이니까. 그리고 이제 구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쵸.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는 뭐 26억도 거래가 되고 하는데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를 가보니까 그렇게 막 뜨겁게 막 거래가 되지는 않는데 분위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슬금슬금 약간 좀 꿈틀꿈틀 들썩들썩해요. 완전 들썩까지는 아니고 꿈틀꿈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2월에 뭐 신고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21억 신고가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전용 8사를 8사 기준으로 기준입니다. 말씀하시는 8사 거죠? 기준에서 말씀 국평이죠. 그래서 고덕 강동구는 아직까지 뭐 잠실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뭔가 문의도 좀 늘어나고 꿈틀꿈틀 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걱정하는 게 꿈틀꿈틀 대다가 정부가 또 대책이 나오게 되면 또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고 이제 긴장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결국에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아마 강동구, 마포, 성동으로 번질 것 같고요.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저는 아마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386님의 질문에 답을 좀 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 온 질문이에요.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송도 국제도시에 8년 전에 투자를 위해서 이
전용 5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갖고 계시대요. 우리가 네. 흔히 25평이라고 하는 아파트죠. 근데 요즘에 계속 하락 중인데 인천도 꽤 빠지고 그중에서도 송도가 많이 빠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시네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앞서서도 이제 뭐 꿈틀꿈틀 된다라고 하는데 강남 3구, 많아야 강남 4구, 강동구까지 이야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 자꾸 송도가 이제 포커싱을 맞춰지는데 뭐 경기도도 좋지 않고요. 판교, 분당 빼고는 경기도도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기 하락폭이 좀 커서 단기 하락폭이 네. 큰데 이제 송도 뉴스도 자꾸 나오는 이유가 연수구가 하락폭이 크긴 해요. 뭐 0.1% 네. 나오는데 또 단지별로 학군이 좋거나 이런 단지들은 또 잘 버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또 최근에 뉴스가 저는 언론도 좀 한복했다는 게 뭐 반토막 나타나는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반토막이 아니고요. 오션뷰가 나오는 한 개 튄 가격하고 오션뷰가 안 나오는 많이 떨어진 가격을 비교하니까 반토막이고. 그렇게 거래가를 따지면 원래도 가격 차이가 컸던 물건들인데 그렇죠. 그게 잘 좋은 값을 받았던 때하고 최근에 그 비선호동의 비선호층이 팔렸던 가격을 네. 차이를 그렇게 해서 반토막이지 나게 하니까. 제가 바로잡고 싶은 건 송도가 반토막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네. 뭐 고점 대비 한 80% 수준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도 이런 지역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순환 구조가 있잖아요. 서울 중심부에서 오르고 강북으로 가고 수도권 인천으로 번져나가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인천이 좀 늦게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이게 뭐 미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최근에 어디서 보고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던 게 송파구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16억이 급락했어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 때 한번 설명해 주신 네. 다른 물건들은 재건축 대상이라 30억 원 넘게 거래가 되는데 해당 물건은 조합원이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에 그렇죠. 그래서 15억 원에 거래가 됩니다.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 물건이던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선 현장에 가시면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물건 나오면 네. 제가 하죠. 그런 그래서 물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근데 같은 서울 안에서 제가 최근에 노도강 그 임장 갔다 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서초구는 아파트가 10채 중에 한 채가 50억 원이 넘는데 이 노도강 중에 일정 부분은 절반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들이 많다.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극화가 벌어져도 너무 벌어진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 보니까 중저가 아파트와 이제 큰 고가 아파트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50억 초과되는 비중이 4.1% 2021년 4.1%에서 9.2%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1%에서 6.2%. 한마디로 집값 떨어졌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 강남은 잠깐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신고가가 다 나왔다는 얘기고요. 중저가 아파트들은 반대로 더 그러니까 떨어진 가격 의 매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3%에서 네. 도봉구는 52.4%, 노원구는 22에서 46.6%인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좀 우리 정책의 부작용. 주택을 많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채 여러 채보다는 괜찮은 거 한 채를 가져야겠다라는 심리가 좀 강하고요. 같은 대출 규제가 나오더라도 우리 강남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정말 대출 안 받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사진 않잖아요. 자기 집을 판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하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 집값 잡으려고 대출 규제한 부작용이 오히려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뭐 성수동도 뭐 3.3제곱미터당 네. 2억 거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와. 우리가 이런 뉴스 보고 또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정말 연예인들이 사는 부자 아파트 네. 이런 게 2억 나온 건 뭐 우리 피카소 그림 사듯이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상대적인 박탈감 느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연예인들 네. 돈 잘 버는구나. 피카소 그림 비싸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나도 좀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환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데
충북은 왜 계속 오름세인가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몇 년 전에 비해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하셨는데 요거 일자리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 우리가 지방이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방은 어려워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뭐 부산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일자리하고 영향이 있는 거고요. 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하고 비교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충북은 통계가 좀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는 하긴 하나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은 콕 찍어서 개별 분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주 이런 데 아직도 친척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면 인근에 대기업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청주 등의 이주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 중요하죠.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인프라 좋은 데 살고 싶은 청년층이 많은 고동네는 꽤 많이 올랐다고 저도 들었는데 내년에 서울의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어 버리나 봐요. 서울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줄긴 합니다. 뭐 지방도 줄고요. 수도권 지역들 다 주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많고 쌓인 물건들 많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서울은 지금 뭐 우리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뭐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줄어드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서울이 올해 물론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이번 부동산 R124 조사 내용을 보면 올해 한 3만 1,300가구 정도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7,768가구로 몇 분의 몇 토막이에요. 이거 한 4분의 1 토막 정도? 그 이상 줄어들고 있고요. 네. 인천 또 2만 327가구에서 1만 2,839가구니까 반토막 이상. 경기도도 6만 1,000에서 4만 9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또 내놓는 매물 물량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전세 시장이거든요. 전세 가격은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강동구도 앞서서 제가 그라시움 얘기를 했잖아요. 뭐 21억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 가격은 굉장히 약세거든요. 8억 9억 정도인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물량도 있고 지금은 그 정도인데 아마 올해 말 내년 정도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집값 자극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답이 뾰족하게 없다는 것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에도 국소적으로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정책이 나오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답이 솔직히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 비수도권의 경기를 좀 살리고 특히 건설 경기 이런 것들 어렵다 보니 그린벨트를 좀 풀겠다고 합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일반 산업단지, 뭐 물류센터,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아파트 짓는 이런 쪽에 이제 그린벨트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2008년 이후에 17년 만에 총 면적을 이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공급도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서울이 문제지. 지방의 공급 늘리는 거는 큰 효과는 없는데 지방은 경제 살리겠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공급 물량 늘리겠다라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서서도 이제 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지방에서 네. 좀 자리 잡고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목돈 연구소 오면서 늦어서 택시 타고 왔는데 기사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이제 지방에 계시는데 구형제인데 모두 서울에 올라와 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지방이 먹고 살기 좋았으면 우리가 안 올라왔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만드는데 좀 많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린벨트를 풀든 뭘 하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결국에는 서울도 살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아무리 잠실이라도 사실 30억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이게 한쪽은 또 뜨겁다고 하고 다른 쪽은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앨리스 님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삼부토건은 진짜 오래된 회사잖아요. 전통의 회사죠. 전통. 제가 알기로는 부여김씨 셋이 만들어서 삼부토건인데 이거 그래요? 아주 오랫동안 업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문 닫을 위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법정 관리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3부 르네상스로 아마 아파트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부 이게
시공 순위가 71이잖아요. 꽤 높은 그렇죠.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으나 꽤 높은 건설회사들도 못 버티고 지금 법정 관리가 들어간 상황인데 이게 불똥이 이제 신탁사로 튀고 있습니다. 신탁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설사를 잘 못 믿잖아요. 그러면 못 믿으니까 신탁회사한테 모든 자금 관리나 공정을 맡기고 우리가 신탁사를 믿고 하는데 신탁사의 대출 채권 대손 충당금 규모가 1년 만에 1.8배가 늘어났다. 한마디로 부실화가 돼서 이제 준비되는 돈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책임 준공에 모두 다 발목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했는데 네.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행사 시공사들이 책임질 능력이 안 되다 보니 그 불똥이 지금 신탁사까지도 튀어오르고 있고요. 신탁사들 손실이 상당합니다. 한국투자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36억 원에서 369억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다른 신탁사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실이 건설사들의 부실이 이제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자꾸 강남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 일부 집값이 올라가나 전체적인 건설 경기는 최악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대책 나왔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 더 강력한 대책이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책임준공 이 관련해서 PF에 대한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그러니까 이 빚 사실은 원래금 대신 갚아라 요 내용을 그렇죠. 의무를 좀 줄여주겠다 하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별로 효과 없을까요? 이미 지금 다 물에 빠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지금 또 바로 줄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이라도 개선해 주는 건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책임준공이 이제 좋게 말하면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지고 건설사, 시공사가 시행사가 못하는 걸 시공사가 책임지고 신탁사가 책임져 준다는 건데 이 부실이 커지게 되면 그게 전체적 위기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운 계약이라는 게 이거는 보통은 매매 거래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세금 그렇죠. 줄이려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 계약도 다운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왜, 들어봤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세는 원래 이제 개인 간의 사금융이죠.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금을 빌려주고 그렇죠. 잠시 거주하는 건데 어느 순간 대출이 생기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당연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생깁니다. 불안하니까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생기다 보니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딱 정해지면 그게 이제 전세 시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허그에서 이제 손실이 늘어나다 보니 공시가격의 150%까지 해주던 보증을 126%까지 내려버립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네. 집주인이나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데 안 되다 보니 그 차익이 있잖아요. 1억 5천인데 보증보험이 1억 2,600까지 전세가 1억 2,600이면 그 차익인 2,400만 원은 이제 계약서 쓰고 다운 계약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차용증을 써주는 이런 편법이 지금 등장. 그러니까 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까지만 계약서에 쓰고 그렇죠. 나머지는 마치 집주인이 현금을 빌린 것처럼 해서 그렇습니다. 현금 보관증, 차용증 같은 걸 써주고 추가로 전세금을 받는다 이 약간 말이에요. 편법 같은데 아이고. 오죽하면 이런 게 등장하겠습니까만은 계약자 입장에서는 저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차용증은 그러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개인 간의 채권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내가 후순위한테 밀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짜로 차용증을 받아도 3월 1일에 근저당 잡는 은행이 우선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차용증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인 간에 제가 그냥 돈 빌려주고 종이 네. 하나 써주는 거 그 정도 아유, 효과밖에 없기 안 때문에. 갚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용증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요. 안 갚아서 그만은 아니고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압류나 뭐 가압류를 걸 수는 그렇죠.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소송이라는 게 이미 안 돌려주기로 마음 먹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압류 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 조심하셔야겠네요. 이런 방식의 거래는 정말 저는 주의하시기 안 하는 게 바랍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못 쓰는 계약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원칙대로.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